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플러터 앱 완성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앱에 데이터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상태 관리에 한번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조금 더 알아봅시다. 이게 지금 저희가 기존에는 스테이트 노티파이어에 플러스 어싱크 밸류를 저희가 썼죠. 그래서 데이터가 성공이 됐다. 그 전에 뭐 로딩이다. 그럼 로딩, 성공, fail 이 방식으로 보여주는 게 어싱크 밸류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스테이트 모디파이어랑 어싱크 밸류로 처리했던 부분은 결국에는 내용에다가 적을게요. 결국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앱 기획에 지난 시간 거 넣고 자, 결국에는 이제 상태 처리가 스테이트 노티파이어랑 어싱크 밸류로 지난 시간에 처리를 했었죠. 근데 이것을 이번에는 이렇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어싱크 노티파이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했을 때 단점은 뭐였냐면 우리가 스테이트 노티파이어랑 어싱크 밸류를 했을 때 단점은 우리가 스테이트를 계속 바꿔줬어야 됐습니다. 그 스테이트는 뭐였어요? 어싱크 로딩이랑 어싱크 데이터 그리고 어싱크 에러가 있었죠. 이런 것들 우리가 직접 넣어줘야 했는데 뭐 넣는 것도 비슷하긴 한데 이제 어싱크 노티파이어를 쓰게 되면 그것을 이제 상태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약간 명령형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싱크 노티파이어는 어싱크 노티파이어 자체에서 좀 해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소스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것은 이제 스테이트 노티파이어 자체가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태 기반이 조금 컸었던 반면에 이제 어싱크 노티파이어는 약간 명령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소스 코드를 보시면은 단번에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 처리 작업을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REST API 조회까지는 해볼 겁니다. 조회 가져오기를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스테이트 노티파이어 요거 기존에 있었던 거 리팩토링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싱크 노티파이어로 바꿔주면 되는데요. 저희 라이브러리 가서 노티파이어 자, 어싱크 워드리스트 노티파이어라고 있었습니다. 요것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름을 워드리스트 어싱크 노티파이어라고 바꿀게요. 어싱크 노티파이어 자, 오셔서 자, 그러면 이 어싱크 노티파이어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결국에 스테이트 노티파이어가 아닌 겁니다. 어싱크 노티파이어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싱크 밸류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벗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좀 달라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없어지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생성자 있죠. 기본 생성자 부분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얘는 이름을 워드리스트 어싱크 노티파이어 쓰면 되겠죠. 그러면서 옵션 엔터해서 빌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로딩 상태를 기본적으로 세팅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처음에는 우리가 이니셜 로드를 통해서 이렇게 반환을 했죠. 그렇죠? 상태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상태를 바꿀 필요가 없다. 바꿀 필요가 없고 붙여놓고요. 빌드 뒤에다가 이제 어싱크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테이트를 바꿨었던 반면에 빌드이기 때문에 그냥 퓨처 얘네들을 반환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싱크 데이터가 필요 없고 바로 그냥 반환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퓨처 오어가 아니기 때문에 퓨처 오어도 필요 없이 퓨처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에러가 난다면 트라이 캐치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만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이 없어요.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처음에 이제 어차피 딜레이를 제가 3초로 걸어놨기 때문에 로딩 상태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하자면
기존에 우리가 스테이트 노티파이어랑 어싱크 밸류를 했을 때는 그 처음 데이터 패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짜줬어야 되는 반면에 초반 로딩 처리 직접 컨트롤 했어야 했다. 컨트롤 해야 했음. 그쵸? 근데 이 부분은 그런 걸 좀 대충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아서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싱크 노티파이어를 진행하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리버파드가 해주는 거죠. 초반에 이제 로딩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간소화해서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 녀석들 위에 있는 애들 스테이트 노티파이어가 아닌 거죠. 얘도 이름 바꿔야죠. 그럼 워드 리스트 어싱크 프로바이더라고 하고요. 이름은 이제 어싱크 노티파이어 프로바이더인 거예요.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워드 리스트 어싱크 노티파이어이면서 뒤에도 어싱크 밸류가 아니겠죠.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썼던 방식대로 해도 되는데요. 좀 다른 방식을 제가 그냥 보여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생성자를 보면은 좀 달라요. 기존에 만들었었던 거랑 좀 다르게 생성자가 진행이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생성자 쪽에서 어싱크 노티파이어를 반환만 해주면 됩니다. 그 함수 자료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반환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월드리스트 어싱크 노티파이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환만 해주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는 스테이트 노티파이어였기 때문에 웨인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웨인 데이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딜레이를 좀 이렇게 하나씩 줘볼까요? 딜레이를 한 1초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1초. 그럼 저희가 앞에서 로딩 상태도 만들 수가 있겠죠. 똑같이 만들면 돼요. 어싱크 로딩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로딩 상태로 만들고 어웨이트 걸어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죠? future void add하고 어싱크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when 데이터를 통해서 기다렸잖아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리스트를 가져와야 되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when 데이터를 통해서 가져왔잖아요. 이게 없어지니까 기존 거는 그냥 바로 가져오면 돼요. final 이제 리스트는 스테이트에 접근해서 value 만약에 데이터가 없다면 빈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직관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이트 노티파이어랑 어싱크 밸류도 아마 작업하실 때 많이 보시게 되는 소스긴 한데 어싱크 노티파이어로도 할 수 있다. 요거를 그냥 안내를 도와드리는 거예요. 사실 뭐가 좋다 나쁘다 이건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이렇게도 풀 수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리무브 라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쏙 when 데이터를 이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기존 거 가져와야 되니까 그러면 복사 붙여넣기 하고 자, 그리고 로딩 같은 거 좀 먼저 걸어두면 좋으니까 살짝 주고 딜레이 주고 그러려면 또 퓨처 또 이렇게 가져오면 좋겠죠. 퓨처 보이드 어싱크. 자, 근데 우리가 리무브 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외 처리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울 항목이 없다면 또
에러를 던질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똑같이 뭐 만약에 리스트가 비어 있다고 해볼게요. is empty라면 스테이트 또 바꾸면 돼요. async error 에러는 대충 하나 만들게요. exception 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대충 이렇게 스택 트레이스는 이제 스택 트레이스 커런트 하면 되거든요. 자, 요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이렇게 하면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상태를 어차피 프로바이더 해냈다. 그럼 워드리스트 어싱크 프로바이더를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페이지에서 어싱크 워드리스트 페이지였죠? 여기로 갈게요. 자, 이쪽으로 와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워드리스트 어싱크 프로바이더다 해주고 어싱크 밸류 들어오는 거는 어차피 똑같거든요. 예. 어차피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는 동일합니다. 동일하는데 이 프로바이더만 바꿔지는 거예요. 워드리스트 어싱크 노티파이어. 그리고 사실 나머지도 동일합니다. 뭐 바꿀 게 사실 없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기다리기는 어때요? 3초 딜레이가 있고, 자, 들어온 거 볼 수 있죠? 자, 지웁니다. 하나씩 지우면 어때요? 지울 때마다 로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더 삭제하려고 하면 어때요? 에러가 발생하면서 삭제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렇게 뜨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하, 좋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정대리는 좋은데, 다 좋은데 이 로딩 상태가 이렇게 뜨는 게 조금 그런데요?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개선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결국엔 우리가 이 로딩 중일 때 기존에 있었던 리스트가 사라지고 다시 렌더링을 하게 되는 구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깜빡이는 거죠, 사실. 근데 이 깜빡임이 싫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 방법이 있는데요. 자, 기존 거로 가보겠습니다. 자, 워드리스트 어싱크 노티파이어로 와서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기존에 저희가 이제 어싱크 로딩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핵심입니다. 요때 요런 게 있어요. 어싱크 로딩을 진행할 때 copy with previous라는 게 있습니다. 네, 어싱크 데이터로 이전에 있었던 데이터를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전에 있었던 스테이트 밸류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려면 자, 기존에 있었던 리스트, 스테이트에 담겼던 리스트를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타입을 지정해 줘야 돼요. 지금 다이나믹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제네릭 타입을 지정해 줘야겠죠. 그러면은 리스트 스트링이다. 자, 이렇게 지정하게 된다면 잘 보세요. 삭제를 하게 됐을 때는 이전에 있었던 데이터가 캐싱이 돼서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근데 문제는 이제 로딩이 안 뜨죠. 일단 더하기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딩 상태를. 자, 그럼 더하기 할 때도 그쵸, 로딩 중을 이렇게 바꿔주고 리스트는 제일 앞에서 좀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꾸게 되면 더하기를 할 때도 기존의 리스트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딩 중이라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못 보기 때문에 요걸 좀 건드리긴 해야겠죠. 자, 그것도 이제 어싱크 워드리스트 페이지로 와서 결국에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로딩 중이라는 거를 어디 위인가 아래 요쯤에다가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려면 이제 차일드 여기를 이렇게 해볼까요? 리스트 뷰 아래쪽에다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얘를 컬럼으로 또 만들고요. 또 익스펜드해서 넣고요. 자, 그리고 여기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그러면 뭐 제가 그냥 서큘러 프로그레스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런 예시가 되겠죠. 아, 근데 너무 밑에 있네.
얘를 잠깐만요. 얘를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자, 이런 느낌이겠죠. 예, 이런 느낌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서큘러 프로그레스는 뭐예요? 데이터 상태가 로딩 중일 때만 처리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if 잘 보세요. 워드리스트 어싱크가 로딩 중일 때만 is loading 일 때만 얘를 보여주세요라고 이렇게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조건부 렌더링이 되거든요. 그러면 로딩 중일 때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은 UI가 되겠죠. 그렇죠? 뭐 지금 약간 움직이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이런 건 차차 개선하면 되니까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통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가 이런 식으로 뭔가 로딩 중일 때 이전에 있었던 데이터를 그냥 사라지게끔 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싱크 노티파이어 쪽에서 이렇게 copy with previous 데이터로 기존에 있었던 로딩 상태일 때 같이 보여주면 좋습니다. 예.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렇게 워드리스트 어싱크 노티파이어라는 거로 리팩토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좀 정리해 볼게요. 어싱크 노티파이어로 우리가 그쵸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이때는 중요한 부분이 빌드였죠. 빌드 메소드에서 초기 세팅, 초기 로딩 부분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초기 로딩 부분에서 에러가 났다면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그냥 스로우를 던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동일합니다. 나머지는 동일한데 그쵸. when 데이터 부분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when 데이터가 사라지고 스테이트에 바로 이제 상태를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 로딩 상태라면 로딩 상태를 나타낼 때에는 copy with previous 데이터로 이전 데이터를 보여주면 좋겠다. 좀 더 사용자 경험이 좋겠죠. 예. 이렇게 좀 일단 정리할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REST API 조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은 API를 먼저 제가 보여드려야겠죠. 보통 우리가 이 네트워크 통신하는 API를 테스트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프로그램은 바로 자, 포스트맨이라는 게 있어요. 포스트맨 여러분, 포스트맨. 예,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포스트맨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영 체제에 맞는 거 선택을 하시고요. 저는 맥 유저라서 제 포스트맨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맨 딱 여시게 되면 여기다가 URL을 붙여 넣으면 돼요. 예, 어떤 URL을 쓸 거냐면 저희는 mock API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mock API. 자,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검색해 보세요. 자, 그 mock API가 나오게 됩니다. 예, 여기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리소스는 2개까지밖에 못 만들고 프로젝트도 하나밖에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테스트용이기 때문에 막 여러 개를 만드시면은 이제 무료 티어가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잘 만드시고요. 저는 로그인 해볼게요. 자, 하나 만들겠습니다. 저는 뭐 노트 앱이라고 할게요. 노트 앱. 자, 크리에이트. 자, 뉴 리소스 하나 만듭니다. 자, 리소스 이름이 필요해요. 리소스 이름은 저는 지금 노트라고 하겠습니다. 노트라고 하고 컨텐트. faker.js를 쓰기 때문에 그 더미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로럼 센텐스. 자,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더미 노트가 생성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개수를 생성하면은 알아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딱 우리가 누르게 되면 여기에 딱 맞게끔 지금 API가 저희만의 API가 생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하, 쉽죠? 예. 요거를 우리가 써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복사해서 포스트맨에 갖다 붙이시면 이렇게 데이터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요거를 저희가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제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디오라는 패키지를 저희가 설치를 했었죠. 설치했었나요 저희? 펍데브 펍스펙으로 와서 디오가 설치가 아직 안 되네요. 디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오는 자, 펍데브 디오를 검색하시게 되면 자, 여기 있죠. 요거 복사해요. 딱 복사하셔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펍스펙에 여기 밑에 넣으면 되겠죠. 하고 펍겟. 자, 이렇게 하면은 가져와지게 돼요. 예. 뭐 API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제이슨의 형태, 이 제이슨의 형태를 우리가 데이터 파싱이라는 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하나 복사를 해볼게요. 이렇게 쫙 복사해서 여러분 소스 코드로 가지고 옵니다. 여기다가 라이브러리에다가 데이터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데이터. 자, new dot 파일에서 노트라고 할까요? 노트, 여러분, 노트. 자, 클래스 노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쵸? 한번 이제 데이터를 생성하고 나서 변경이 안 될 거기 때문에 파이널로 보통 붙이겠죠. 그래서 자료용을 씁니다. 스트링 뭐 아이디 다 문자로 할게요. 그리고 파이널 스트링 컨텐트 그리고 파이널 날짜 같은 경우는 데이트 타임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reated at 똑같이 해줍니다. 자, 그럼 이거를 생성을 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노트에 대한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요거는 이제 이름 기반의 생성자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required this id 이런 식으로 할게요. 이런 다트 문법 같은 경우는 제가 정대리가 찍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다트 문법 뽀개기라고 있을 겁니다. 예, 그거를 보시면 돼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인프런에도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인프런에서 좀 그 학습 기록을 보고 싶으면 그거 하셔도 되는데, 근데 유튜브에 이제 학습 기록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그냥 이용하셔도 돼요. required this content, required this created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노트 자체를 우리가 제이슨을 받아서 파싱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 보통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를 우리가 팩토리 메소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트에서는 팩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 노트를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뭔가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노트라는 녀석을 생성해주는 메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팩토리 메소드다. 뭐 이름을 이제 from JSON으로부터 내가 만들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자료형은 보통 맵으로 하겠죠. 왜냐면 키와 값이니까요. 키는 보통 문자열로 하고 그 값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가 온지 모르기 때문에 다이나믹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제이슨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하는 거죠. 그런데 객체를 이때 생성하는 겁니다. 노트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제이슨이라는 맵 형태가 들어왔겠죠. 그러면 이것을 이거는 아이디를 문자열로 가져오고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문자열이 아니라면 빈 거를 넣게끔 하고요. 예, 이렇게 데이터 파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이디도 됐고요. 나머지 다 해주면 됩니다. 복붙을 할게요, 그냥 제가. 이렇게. 그래서 아이디 컨텐트 문자열 요거도 이제 created 하고 얘 같은 경우는 바로 데이터 파싱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얘를 데이트 타임 parse를 통해서 문자열이 들어가면 돼요. 그때 얘를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쵸. 제이슨을 파싱하는 팩토리 메소드까지 완성이 된 거죠. 예.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사용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자, 디오 사용법을 좀 보겠습니다. 디오. 엄청 간단해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 볼까요?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어디로 가져가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 저희 그 노티파이어에 가져가면 되겠죠. 그럼 워드리스트 어싱크 노티파이어로 와서 한번 데이터를 뿌려줘 보자고요. 예, 오늘은 그냥 이렇게 조회만 해볼 겁니다. 간단하게 조회만. 그러면 이 빌드 쪽에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예. 그러면 아까 복사했던 거 그대로 붙여놓고 지금 어떻게 가져오고 있어요? 여기서 diu라는 거를 임포트를 딱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해주고. 그럼 얘가 생성이 될 때 얘가 생성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받아서 리스폰스를 가져왔네요. 이거를 잘라서 그렇죠. 여기다 하면 되겠죠. 네. 어차피 지금 스트링 문자 배열이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딜레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API를 땡기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간단하죠? 그럼 이 주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땡겼던 주소. 노트 앱 주소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아하.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오는 값이 다이나믹 형태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럼 이 다이나믹 형태는 어떻게 가져오는 것이냐? 결국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리스폰스를 한번 감싸져 있어요. 예. 리스폰스 다이나믹이란 말이죠. 그럼 리스폰스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럼 리스폰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가져온 성공이 된다면 데이터가 들어올 것이고 얘가 또 가지고 있는 스테이터스 코드가 있을 겁니다. 스테이터스 코드 인트가 있죠. 이게 뭐냐면 저희가 API를 했을 때 오른쪽에 보시면 200이라고 뜨죠. 이 스테이터스 코드가 바로 요게 스테이터스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200이면 우리가 OK, 200번 때는 거의 OK라고 보시면 돼요. 성공이 됐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가 자, 빌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이렇게 땡겨 보는 거죠. 파이널 얘는 리스트이다. 네, 리스폰스의 데이터는 리스트로 난 가져오겠다.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 있죠. 지금 가져온 데이터는 이제 리스트 다이나믹이겠죠. 예. 얘를 형태를 이제 바꾸는 겁니다. 맵을 통해서 들어온 요소 하나하나를 우리가 돌리면서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쓰는 게 그렇죠. 노트에 from JSON인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요소를 또 맵 자료를 또 명시해서 해주면 돼요. 다이나믹이다. to list. 만약에 데이터가 없다면 빈 리스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요. 임포트 해주고요. 자, 이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파이널 리스트 노트일 겁니다. 예, 노트 리스트. 이렇게 노트 리스트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럼 이 노트 리스트를 또 맵을 써가지고 또 반환하시면 되겠죠. 노트 리스트로 맵해서 요소만 가져오겠다. 이에 컨텐트만 주세요. to 리스트로요.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돌려보겠습니다. null is나 subtype of string이라고 되어 있네요. created at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쓴 거. created at 오타인 것 같아요. 오타. 네, 오타 created입니다. 죄송해요. 예. 자, 다시 돌려보면 그죠.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리스트로 들어왔죠. 예, 좋아요.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보시면 created as로 왔는데 제가 철자를 틀렸네요. 예. 그러니까 저기 제이슨 파싱만 잘하면 됩니다. 예. 자, 그럼 다시 돌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UI만 조금 다듬으면 되겠죠. 예. 예. 지금 이 텍스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그래서 그래요. 예. 이런 UI만 좀 다듬으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텍스트 부분이 조금 그런 UI이기 때문에 이런 건 따로 우리가 또 만들어줘도 돼요. 예, 문자열이 들어와서 해도 되고 아니면
노트로 바꿔가지고 처리해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이 부분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리턴 뭐 이제 컬럼이라든지 그게 돼도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children 해가지고 텍스트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뭐 나머지는 다 UI 처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자체에서 이제 뭐 패딩을 넣는다든지 살짝 패딩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예. 나머지는 다 UI 처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크로스 얼라인 액시스 해가지고 뭐 스타트 같은 것도 하면은 왼쪽으로 UI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UI 처리만 하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우리 스테이트 노티파이어 어싱크 밸류를 어싱크 노티파이어로 리팩토리 한번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목 API를 사용해서 한번 이렇게 리스트를 DO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예. DO로 데이터 패치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CRUD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뭐 그쵸 그 조건이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런 API 요청에 대한 부분들이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뷰 모델 격인 어싱크 노티파이어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해주면 좋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 좀 분리하는 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이렇게 2강 앱의 데이터 생명 불어넣기 REST API 연동 한번 해볼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CRUD 들어가고 이제 앱의 기능적인 부분들을 위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들은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